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하늘 위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남서 몬순에서 뻗어나온 짙은 구름들이 한반도를 향해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꼬마이는 비록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지만 그 잔재 구름대는 여전히 길게 이어져 우리나라 부근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도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또한 남쪽 해역에서는 새로운 열대저압부까지 발생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기상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한반도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폭염은 누그러질지 비는 내릴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역에는 남서 몬순의 짙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몇몇 소형 돌연구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꼬마이는 7월 31일 공부시경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꼬마이에서 뻗어나온 구름은 우리나라 부근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폭풍을 동반한 채 일본 도쿄 부근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한편 남쪽 해역에서는 새로운 열대저압부 13W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꼬마이의 잔재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동해 한 차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최고 기온은 전북, 전주 완산이 37.7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일 40도에 육박했던 기온은 다소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용산으로 30도 이상의 초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의 특보 발효 현황을 보겠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0시 기준입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백시의 폭염특보는 해제되었습니다. 태백시의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던 폭염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엿보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12시 제8호 태풍 꼬마이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어 중국 내륙에 머물러 있습니다. 꼬마이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다가 다시 태풍으로 부활한 매우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후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하이 직격이었습니다. 참고로 상하이는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작년 2024년에도 2개의 태풍이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제13호 태풍 버잉카드는 9월 16일 파이픈급 세력을 유지하며 상하이에 상륙했고 당시 상하이 시민 41만 명이 대피했으며 회사는 휴업하고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버잉카드가 지나간 직후인 9월 19일 제14호 태풍 불라상이 다시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이때도 11만 명의 시민이 대피했습니다. 그 후 유턴하여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비구름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8호 태풍 꼬마이는 7월 30일 상하이를 직격했고 28만 명의 시민이 대피했습니다. 항공편도 수백 편이 결항되었습니다. 대피한 인구 숫자를 통해 태풍의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상에는 제9호 태풍 크로사가 머물러 있으며 곧 도쿄 부근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에도 또 다른 열대저압부 등압선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대저압부는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 태풍 크로사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의 풍향과 풍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태풍 제9호 크로사가 위치하며 열대저압부로 변한 제8호 꼬마이도 확인됩니다. 남쪽에는 또 다른 열대저압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 저기압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시계 방향의 고기압성 회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좀 더 상공으로 올라 250헥토파스칼, 약 10,000m 상공의 풍향과 풍속을 보겠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태풍의 소형 돌연구름들이 잘 보이지 않으며 태풍 중심만 희미히 식별됩니다. 열대저압부의 소형 돌연구름은 거의 관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근에는 강한 시계 방향 소형 돌연구름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티벳 고기압의 영향입니다. 티벳 고기압의 중심은 여기에 있으며 그 일부가 떨어져 나와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상일기도에서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을 겹쳐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상층의 티벳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중 고기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견고한 열도 고기압이 우리 머리 위를 버티고 있는데요. 이 강력한 고기압의 막은 마치 요새처럼
태풍들이 북상하려는 길을 단단히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쪽 바다에서 점점 세력을 키우며 올라오는 태풍들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옆길로 들어가거나 점차 소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먼저 태풍 제9호 크로사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크로사는 일본 도쿄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중심 기압은 계속 유지된 차로 이동하고 있으며 도쿄는 현재 초속 25m/s 이상의 강풍 반경, 이른바 폭풍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은 도쿄를 정확히 관통하진 않았지만 강풍과 폭우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면서 사실상 직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쿄 일대에서는 이미 많은 비와 함께 교통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간토지방의 항공편도 다수 결항된 상태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원인은 다름 아닌 태풍 제8호 꼬마이에서 비롯된 잔재입니다. 꼬마이는 지난 7월 말 열대자업부로 약화되었지만 그 잔재가 여전히 바다에서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천천히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잔재는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점차 온대저기압의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의 태풍은 강한 중심부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반면 온대저기압은 세력이 넓게 퍼지며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점차 남쪽으로 밀리면서 중국 내륙 쪽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새로운 전선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전선을 따라 넓은 지역에 걸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6일 수요일에는 이 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충돌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미국 GFS 모델과 독일 아이콘 모델을 함께 분석하며 예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GFS 모델을 보면 저기압의 중심이 러시아 연해주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길게 전선이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 지역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독일 알콘 모델은 저기압의 중심이 사할린 부근에 있고 전선이 조금 더 아래쪽, 즉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두 모델 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선의 영향권에 들어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비구름대는 하루 이틀 동안 서서히 남하하면서 중부에서 남부로 강수를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강수 시점과 강수량의 분포는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대기 불안정성과 해수 온도, 그리고 고기압의 위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비의 시점이나 강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예측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비가 올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강수 확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비는 기록적인 폭염을 완화시키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가뭄이 있었던 일부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상황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폭염과 가뭄, 태풍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기상 상황 속에서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특히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호우와 천둥 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나 급류 피해,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천변이나 계곡 근처는 가급적 접근을 삼가고 실내 배수구와 빗물바지 등의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동안 폭염이 누그러지겠지만 비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과 동해안 일부 지역은 비의 영향에서 벗어난 뒤에도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아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수분 섭취 등을 통해 열대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지속적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세력 다툼이 이어지며 기상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수 예보도 시간대별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강수 및 기온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6일과 7일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충청과 경북 북부는 7일 오후부터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호남과 영남 남부는 8일 전후로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간헐적인 소나기 형태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 및 열대저압부의 움직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열대저기압의 새로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향후 경로와 발달 여부에 따라 다음 주 후반의 날씨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초의 복잡한 기상 흐름과 전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기후가 일성화된 만큼 예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